안녕하십니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에서 만드는 수술 설명 동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목뼈, 즉 경추의 전방으로 접근하여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위원회 위원 중앙대 위성현 교수입니다. 이 자료의 목적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수술의 결과와 수술의 상태, 수술의 방법 등은 환자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이나 담당 주치의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수술의 방법과 접근법, 그 다음에 각각의 특이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담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추 전방 접근을 통한 수술의 필요성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인한 신경근병증, 그 다음에 척수증, 추간판에 의한 척수 혹은 신경근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는 경추의 원발성 척추암, 또 전이암,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 골절 등에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증상으로는 목 통증, 양상지의 통증, 감각 저하, 이상한 감각, 온도를 못 느끼는 것, 근력이 약해지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것,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그리고 척수증이 심해져서 걷는 게 어려워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존적 치료에 충분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되는 것이 뻔히 보일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근 또는 척수가 직접 눌리는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감이 생긴다던가 그렇게 눌린 것이 오래되어 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추신경이 눌려 색깔이 변해버리는 척수증이 생겨서 보행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런 그 척추 자체에 전이성 종양이 생겨서 전체적인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뭐 이렇게 CT에서 보듯이 척추뼈가 녹아버렸을 때 또 경추 전방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척추 손상, 척추 골절이나 손상에서 앞에서 뒤에서 모두 잡아줘야 할 때는 앞에서 먼저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이 척추 뒤에 인대가 딱딱해지는 병이 생겼을 때도 병변의 직접 제거를 만약에 주치의가 결정했다면 전방 접근법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또 이게 마지막에도 척추 골절이 있을 때 골절로 인해서 척수 손상이 생기면 전방 접근법을 통해 이 척추를 전체 제거하는 추체 제거술 등 이런 여러 가지 병들에서 경추 부분은 전방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을 감압해서 통증, 방사통, 저림 증상을 해소하는 것이 있고요. 신경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것을 도모합니다. 또한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디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척추가 불안정성, 즉 덜렁덜렁하게 되기 때문에 케이지, 받침대와 금속 고정을 통해서 해당 분절을 유압하기 때문에 유압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상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수술 과정을 보시면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부 전방, 목 앞에 3에서 5cm 정도 횡방향 절개입니다. 일부 횡방향이 아니라 사선 절개 또는 아예 종방향 절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치의와 결정할 부분입니다. 추간판 제거는 근육의 근막을 확인하고 기도와 식도를 옆으로 조금 제친 다음에 추간판을 확인하여 전체를 제거하고 그래서 척수와 신경근에 대한 직접 감압을 시행한 다음 그 빈 부분에 대해서 자가골 또는 인공뼈를 채운 케이지를 삽입합니다. 케이지는 받침대고요. 그래서 나사못으로 그 분절을 고정하는데 전방 금속판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환자의 목 앞에서 들어가는 것을 모두 전방 접근법이라고 하고, 기도와 식도를 충분히 제낀 상태에서 경추를 확인한 후 그 사이에 디스크를 확인하고,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면 거기에다가 여기서 보이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상당히 많은 모양의 이제 그 유합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쪽으로 나사를 넣는 것을 했다면 엑스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요. 바깥쪽에 금속판 고정을 했다면 엑스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전방 접근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의 앞쪽으로 들어가 기도와 식도를 옆으로 제껴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당 기간 삼킴이 좀 불편하거나 목에 숨쉬거나 목소리를 낼 때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체 제거술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추간판뿐만 아니라 추간판 위아래에 있는 이제 척추체를 뼈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역시 경부 전방의 횡방향 혹은 사선 방향, 종방향 절개를 하게 되는데 3에서 5cm보다 더 길어질 때도 있고 요 정도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근육과 근막 확인하고 기도식도 적을지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척추 뼈 위아래에 있는 추간판을 제거한 다음 그 다음에 척추체를 제거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를 제거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기다란 케이지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기다란 받침대를 삽입하게 되면 반드시 나사못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금속함과 나사못 분절 고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 수술 후에 찍은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뼈가 없어진 부분에 기다랗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받침대는 이렇게 생긴 만들어진 받침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받침대를 넣은 다음 위아래로 길이를 늘려서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바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 방법이면서도 현재도 감염 환자나 여러 가지 저런 걸 쓸 수 없는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그래프트, 즉 내 몸의 골반뼈에서 이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다리뼈 같은 데서 가져오기도 하는 이 진짜 뼈를 가지고 요 사이에다 넣고 요런 받침대 앞에 금속판 유압술을 하기도 합니다. 전방 접근법의 이점은 후방 접근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직접 감압이 됩니다. 추간판, 골극, 눌리키는 거를 직접 제거할 수 있고 출혈량이 아무래도 후방 접근법보다 적고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단분절, 그러니까 하나가 뭐 디스크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특히나 더 아주 빠른 호전을 보이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과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절 안정화라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한 부분이 건들건들한 걸 빨리 안정화시키고 조기 회복이 되어 2, 3일 이내에 보통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목 근육을 보존할 수 있어서 뒷목의 근육을 보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뒷목이 너무 당깁니다. 승모근 어깨가 당겨요. 이런 증상이 좀 덜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 요즘에는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것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또는 그냥 경추에 보조기를 차고 다님으로써 이제 분절을 안정화시켜서 더 눌리지 않게끔 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되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고, 아니면 걷지 못하고 다리가 자꾸 끌리거나 자꾸 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MRI를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척수 압박이 심하여 환자가 조금 충격을 받아도 심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상의하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통증과 방사통이 지속되고 손상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약간 못 걷는데 점점 심하게 못 걷는다던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상지만 근력 저하됐는데 나중에는 하지까지 모두 근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더 심해졌을 때는 배변 기능까지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합병증은 수술 중에는 당연히 중추신경을 직접 보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 또 신경을 손상시켰을 때 거기 속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돼서 물이 줄줄 샐 때가 종종 있고요. 혈관 손상, 혈관을 제끼기 때문에 식도를 제끼기 때문에 식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수술 후 초기
증상으로 연하곤란 발성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피가 제대로 지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목 안에 피떡이 생겼을 때는 빠른 제거가 필요할 수 있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합병증인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받침대가 뼈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넣어놓은 나사못이나 앞에 붙여놨던 금속판이 모양이 바뀔 때가 있고요. 또 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봤을 때는 고정된 분절에 그 위아래 분절이 빨리 나빠지는 인접 분절 퇴행이 있을 수 있으며 열심히 고정은 해놓긴 했지만 고정이 잘 안 돼버리는 분류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은 사실은 환자마다 너무 다르고 특히 연령별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회복이 빨라서 수술 후에 이틀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노령이신 분들은 회복 속도와 상관없이 일단은 수술 부위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이제 전방으로 고정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목이 불편하다고 과도하게 목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오는 환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칼라를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통상 4에서 6주라고 하나 이것은 역시 주치의마다 생각이 약간씩 다르고 수술 범위, 특히 얼마나 길게 수술했냐에 따라서도 이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됩니다. 특히 수술 후 검사한 엑스레이 영상에서 고정된 정도나 회복 정도를 보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4에서 6주를 딱 정해놓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일상에서도 이제 목에 무리가 가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상처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실밥을 제거하던 아니면 소독을 중단하던 이런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팔다리 증상의 마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삼킴 장애, 발성 장애, 상처 부위가 뜨끈뜨끈하거나 고름이 나온다.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성공률은 결국 개인의 상태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수술로 인한 불편감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역시 한 번 더 본인의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담당 주치의와 수술 여부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민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